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파업 행태로 모든 민생 법안이 가로막혔습니다. 어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지난 2달간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국회가 왜 안 돌아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야당이 법안을 발목 잡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여당이 파업을 통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일을 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 예정 주요 법안이 기초국, 그 다음에 취업부 학자금 상환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법, 벤처기업 지원 특별법 등 매우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도 있고요. 이러한 등등의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통과 안 된 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래놓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합니까? 참 뻔뻔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무조건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산안 우리 당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통과하시겠다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간곡히 만류해서 겨우 20일까지 미뤘습니다. 20일로 미뤄난 이유도 좀 황당합니다. 대통령 부재라 다음 주엔 처리가 안 되니 20일 날 처리하자고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국회 예산안 통과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20일 날 국회 예산안은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야당 단독 아니라도 통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의장도 동의했습니다. 20일까지 늘어진 게 또 야당 탓하지 마십시오. 정부 여당 탓입니다. 정부 여당이 책임 있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실이 지난번처럼 감나라 배나라면 협조 못하겠다고 했는데 감나라 배나라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에 국회 심사 동의권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12월 임시회에서 20일과 28일 합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 관련돼서 특히 20일 날은 무조건 예산을 통과하고 28일 날은 양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과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가구소득은 3.3% 증가했는데 그 반면에 임시 일용직 근로자 가구는 1.38%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이 감소했는데 전월세 보증금 자산은 4.7% 증가했습니다. 주거비용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죠. 소득 1분위 가구 1.9% 증가한 반면에 5분위 가구는 0.6% 증가에 그쳐서 어려운 가구의 소득 증가가 훨씬 더 더디고 양극화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율도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 증가율보다 은퇴연령층, 여성, 그러니까 은퇴연령층 중에 특히 여성의 빈곤이 더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 응답 가구 중 67.6%에 달하고 있고 이자 비용이 1년 사이에 18%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1년 전부터 얘기했던 이자 제한법 이번 12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서 법이 정한 이상의 이자 부담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불안 가구의 응답 가구의 53.8%가 은퇴 가구 중 생활비 부담 충당이 부족한 가구가 58%로 늘어났습니다. 노후 대비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자영업자, 고금리, 불안한 노후 모든 것이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도대체 정부는 이런 데 마음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만 나가시고 달랑 29표 받고 그럼 도대체 정부의 관심이 뭐고 정부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29표 정부가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와 정부 여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